나는 햇살 같은 사람인가, 그늘 같은 사람인가? 너는 왜 그렇게 늘 인상을 쓰고 있니? 화난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늘 부정적이세요? 이와 같은 말을 자주 듣는다면 내 존재 방식의 기본값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강의를 하다 보면 마음은 한없이 햇살인데 표현의 기본값이 그늘이라 주변에 오해를 사거나 관계에서 서운함을 겪는 경우를 꽤 자주 본다. 내 마음은 햇살인데 왜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지 않지? 억울하고 외로웠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나는 내 마음과 달리 한없이 건조하고 차가운 그늘의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만약 지금 내 기본값이 그늘인 것 같다면 비언어적 경로를 적극 훈련해 개선해보자. 안녕하세요. 미라클 부글님입니다. 여러분의 소통은 어떠신가요? 누구나 한 번쯤은 가족, 직장 등의 여러 관계에 있어서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요. 사실 저도 공감을 한다고 적잖은 조언을 한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도움을 줄 만한 말일지라도 정답 같은 말은 상처를 남기고 단절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관계 맺기는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국 더 좋은 사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책은 나와 가족과 동료와의 마음 연결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저자의 경험과 신뢰들, 셀프 피드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쓰여져 있습니다. 소통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 오늘 제가 읽고 특별히 와닿았던 부분인 6장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갈등 상황 소통법은 다르다. 갈등은 상처, 비난, 좌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이해와 성장,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 건강한 싸움은 필요하다. 강의할 때 좋은 관계란 무엇일까요? 또는 좋은 팀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면 흔히 싸우지 않는 것, 서로 의견이 잘 맞는 것, 잡음과 큰 탈이 없는 것 등의 대답이 나온다. 대부분 싸우는 것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보거나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갈등을 힘들고 피해야 할 것으로 해석한다. 정말 싸우지 않고 서로 의견이 맞으며 잡음과 큰 탈이 없으면 좋은 관계일까? 혹시 싸우지 않는다는 건 어느 한쪽이 희생하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잡음이 없는 건 표면적이고 가식적인 관계를 뜻하는 건 아닐까? 결론을 말하자면 갈등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란 우리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신념 아래 살아간다. 관점만 약간 달리해도 서로 다른 의견이 쏟아진다. 같은 상황을 놓고도 각자 경험한 바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관계 맺기에서 갈등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서로 관련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설령 상황이 심각해도 나와 연관되지 않으면 갈등은 생기지 않는다. 왜 우리는 싸움이나 논쟁을 불편하게 인식하는 걸까? 아마도 그것이 건설적이고 열린 결말을 낳기보다 서로 자기 주장만 하면서 비난을 일삼다가 끝나거나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상대를 지나치게 깎아내리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싸움은 피해야 하는 것 혹은
싸우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갈등은 반드시 생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갈등 자체를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싸우냐는 것이다. 자, 이제 건강하게 싸우는 법을 배워보자. 갈등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우리는 누구의 말이 맞고 틀린지 증명하기 위해 대화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도 나도 각자의 입장에서는 다 맞을 수 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겪는다. 상대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내가 옳음을 증명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이다. 물론 내가 옳은 순간도 있다. 그렇지만 심지어 그런 순간조차 대화의 목적은 어떤 사실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 아니므로 내 옳음이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 대화는 문제가 담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대화를 하는 당사자들의 관계 맺기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무엇이 진실인가 보다 그것이 내게 어떻게 작용하고 우리 관계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대화는 단순히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수단 중 하나다. 그렇기에 우리는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 옳다, 상대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를 전제해야 한다. 상대를 알아간다는 관점에서 인정으로 시작하고 호기심으로 질문하며 상대를 중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좋은 팀, 좋은 관계로 가는 길은 어쩌면 갈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할지도 모른다. 다만 그것은 존중을 바탕으로 건설적인 결말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다시 말해, 갈등은 상처, 비난, 좌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이해와 성장,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 갈등은 가볍게 일상처럼 좋을 때는 이렇든 저렇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표현하기도 소통하기도 훨씬 수월하다. 문제는 항상 불편한 상황에서 찾아온다. 대화가 편하지 않을 때, 상대가 나와 다른 의견을 보일 때,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야말로 표현의 힘에 결과가 크게 좌우된다. 우리는 상황이 불편해지면 그 상황을 직면하기보다 에둘러 말하거나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나중에 더 큰 오해와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 갈등은 일상에서 그때그때 가볍게 표현하자.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아주 중요한 신호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얼른 자신에게 질문해야 한다. 지금 표현할 것인가? 그냥 없었던 일인 양 흘려 보낼 것인가? 표현하겠다는 선택을 했다면 그 다음은 일상에서 가볍게 해야 한다. 소통에서의 문제는 표현을 잘 하지 못하거나 아예 표현하지 않는 데서 오기 때문이다.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무슨 기회를 노려 능수능란한 어휘로 표현하기보다 일상에서 가볍게 자신의 의견과 느낌을 말한다. 반대로 소통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우리 이따가 대화 좀 할까요? 하며 따로 자리를 마련한다. 소통의 시작은 가벼운 마음 연결에 있다. 만약 상대가 내게 우리 이따가 대화 좀 할까요? 라고 하면 어떨까? 아마 그 말은 들은 시점부터 서서히 마음이 불편해질 것이다. 평소 불통이었거나 불편한 관계였다면 그 감정이 극에 달해 그 사이 공격 혹은 방어를 준비하느라 정신을 다 쏟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냥 없었던 일인 양 흘려보내기를 선택한다면 잘못의 시작이 상대에게 있다 해도
그것에 대해 표현하지 않는 것은 내 선택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들도 내 책임이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표현하지도 흘려보내지도 않았을 때 말이다. 표현하지도 흘려보내지도 못한 불편함은 어디로 갈까? 맞다.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힌다. 결국 소화되지 못한 불편함은 변질된 상태로 토해진다. 관계가 편할 때 토하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거나 상대 역시 가볍게 사과하고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안 됐지만 토는 편할 때 나오지 않는다. 대개는 관계가 불편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토하게 되며 그때는 단순한 불편만 나오지 않는다. 너무 변질되어 내가 얼마나 배려심이 없는지 알아? 넌 정말 이기적이야. 내가 기본 개념이 없다는 거 너는 모르지. 등 상대의 존재 자체를 무차별하게 비난하고 공격하며 상대 역시 방어 본능이 최대치로 출력되어 만만치 않게 공격을 퍼붓는다. 내가 뭐 어쨌다고? 야, 기억도 나지 않는 걸 여태 마음에 두고 있었니? 정말 쪼잔하게. 너 정말 무섭다. 소름이 끼치네. 등 별것 아닌 일로 여기까지 나가면 관계는 파국을 맞고 만다. 표현하지도 흘려보내지도 못했을 땐 미련 없이 마음에서 그 일을 지우고 다음 기회를 엿보는 것이 좋다. 다시 표현할 기회는 반드시 온다. 내 마지노선 알기. 어느 누구도 불편한 상황을 좋아하지 않는다. 더구나 불필요한 에너지를 써야 할 경우 피로감은 더 커진다. 불편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잘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로의 한계와 영역을 공유하고 지켜주길 부탁해야 한다. 유학 시절 처음 룸메이트가 생겼을 때 나는 외국인 친구가 생겨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올랐고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나와 달리 룸메이트는 처음부터 각자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자고 제안했다. 이곳은 내 공간이고 저곳은 내 공간이라는 식으로 아주 작은 것까지도 구분했다. 심지어 화장실의 휴지조차 각자 두고 쓰는 지경이라 나는 마음이 불편했다. 동양인이라서 무시하는 건가 싶은 오해를 하기도 했다.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나는 속으로 그래 너 잘났다 하며 철저히 개인 생활을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과 달리 그게 아주 편했다. 정확히 구분하자 모호한 상황에 따른 오해가 없었다. 다음 룸메이트는 전혀 다른 성향이었다. 처음엔 정말 좋았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면서 그냥 편하게 살자는 생각이 서로 잘 맞았고 정을 느끼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헌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문제가 생겨났다. 명확한 구분이 없자 애매하게 서로의 영역이 침범당하는 일이 잦았고 점점 불만이 쌓여갔다. 이제 와서 표현하자니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그러다 결국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 다투기까지 했다. 우리 각자에게는 소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다. 그것이 지켜질 때 갈등은 줄어들고 관계는 잘 유지된다. 그런데 의외로 마지노선을 밝히는 걸 꺼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런 현상이 심하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혹은 동료에게 얘기하면 야박하다는 말을 듣기 일쑤라서 그렇다. 정말 그럴까? 혹시 지금 그런 이유로 표현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은 없는가? 야박하다는 인식 때문에 표현하지 못해 겪는 불편함은 갈등으로 불거져
결국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지만 한때 나는 관계에 이상한 룰을 적용했다. 바로 삼진아웃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우선 내게 그런 룰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지 않았다. 까다로워 보이거나 처음부터 어색해지는 것이 싫어서 내 룰을 미리 말하지 않았다. 마지막 삼진아웃일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표현을 했다. 나는 참을 만큼 참았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데 벌써 세 번째고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야. 이럴 때 상대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렇다. 엄청 당황한다. 내 마지노선도 모르고 내가 그것을 상대에게 적용하고 있었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황당한 룰을 쓰진 않지만 만약 당신에게도 이런 마지노선이 있다면 반드시 미리 공유해야 한다. 처음부터 쉽지는 않겠지만 각자를 위해 지켜야 할 한계나 영역에 대해 표현하기 위해 노력해보자. 이를 위해 먼저 나 자신에 대해 알고 그런 나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하고 건강한 것임을 기억하자. 필요한 에너지와 불필요한 에너지를 구분하기. 불편한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그 요소를 제거하려 애쓴다. 그러나 그에 앞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가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것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를 쓰면 힘이 들고 또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어 무작정 쓰기만 할 수는 없다. 그러니 꼭 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써야 갈등 상황을 거뜬히 감당하고 억울하지 않을 수 있다. 그걸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간단하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인지 아닌지 확인한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면 힘들어도 에너지를 써서 변화를 일으키는 게 가능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은 아무리 에너지를 써도 힘만 들 뿐이다. 더러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에너지를 쓰면서 생각대로 결과를 얻지 못해 마냥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 내가 어떤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만약 그것이 불필요한 에너지라면 더 이상 그것에 힘을 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의식적 습관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가? 생산과 창출이 중요한 자본주의 시대에서 가시적인 결과가 없는 소통을 굳이 배워야 할까? 라는 의문에 대한 중요한 답이다. 당신은 선택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습관에 따라 이끌리듯 살아가는가? 소통은 타인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혼자였다고 모르고 지나쳤을 법한 진정한 나를 알게 해준다. 결혼이 힘든 이유가 결혼을 통해서 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기 때문이라고 하듯 우리는 관계를 통해 나를 알아간다. 그렇기에 관계 맺음으로 시작하는 소통은 더욱 중요하다. 그 속에 숨어 있는 요소들을 짚어가며 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삶의 선택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은 온 지구와 우주를 탐험하지만 인간이 탐험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유일한 곳은 자신의 내면 세계라고 한다. 진정한 보물은 그곳에 있다. 내 안에 숨겨지거나 버려져 있는 보물 창고를 이제는 용기 있게 하나씩 열어보기를 바란다.